조금 전 2부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여러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봤는데요. 국민의힘 입장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에서 인사드린 거 참 오랜만입니다. 예. 얼굴이 좀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혈색도 좀 좋아지신 거. 먹고 노니까 그렇습니다. 논다니요 지금 최고위원께서 논다고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냥 알겠습니다. 저기 아침에 나온 뉴스 보셨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제 만났다라는 거. 예, 저도 뉴스에서 봤습니다. 아, 뉴스에서 혹시 얘기 어제 오후에 못 들으셨어요? 예, 못 들었어요. 전혀 못 들으셨어요? 네. 우리 최고님만 못 드신 겁니까? 다른 최고위원들 그럴 가능성도 있죠. 저만 못 들었을 수도 있죠. 제가 국회에 있지 않고 네. 밖에서 활동했으니까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언론의 관심이 몇 가지가 여기에 지금 쏠리는데 최대 관심은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나서 정점식 정책위 의장 문제를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만약에 했다면 어떻게 정리됐을까? 이게 지금 언론의 관심이던데요. 이제 제가 그에 대한 확신은 있어요. 일단 대통령은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요. 네네네네. 왜냐하면 그 동안에 몇 가지의 쟁점 사안에 대해서 항상 마지막으로 문제가 됐던 것은 당무 개입이다 이런 논란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또 상당히 논란뿐만 아니라 그것을 갈등의 소지로 그 비화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명시적이든 또는 추측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아, 그럼 어제 그 자리에서 그 얘기 안 나왔을 거라고 보세요? 물론 그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읽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예. 그 이야기를 했을 가능성은 저는 전무하다고 봐요. 그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전하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당내 사람들을 두루 아우르고 품는 것이 당 대표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지금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굉장히 좋은 말 아닌가요? 당연한 말이고. 요 얘기 혹시 정점식 이름 석자가 깔려 있을까요? 안 깔려 있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당 대표께서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문제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정점식 정책위 의장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대표께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방송에서 드렸죠. 아니 잠깐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처음 논란이 될 때 역대 정책위 의장은 선출직이었기 때문에 당 대표가 뭐 임명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어요. 그때는 원래는 러닝메이트제였으니까. 그렇죠. 저도 정책위 의장을 지냈었거든요. 선출직으로. 근데 이제 이것이 임명제로 바뀌면서 한 두 번 정도 당대표가 바꾼 적이 있죠. 임기 전에. 그러면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그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었는데 왜 문제가 되었는지를 우리 한번 돌이켜 봐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당대표가 정책위 의장을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면 정책위 의장에게 양해를 구하거나 네. 또는 의사를 좀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의사를 물어보지 않더라도 본인의 의사가 드러났을 상황에는 그런데 이런 취지에서 좀 교체를 하려고 하니 알아달라라고 하고 그러니까 진짜 그리고 문제가 됐으면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사퇴했다라면 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근데 사퇴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저에게 이제 그 단계에서 해법을 물어보길래 대표께서는 교체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것 같고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있으니까 벌어진 문제이니 이건 결국은 당헌 해석 문제다. 네. 당헌에 있는 임기 1년이라는 규정 그리고 선출 방식이 다른 당직과 다르고 또 하나는 우리 당헌에는 당기구와 원내기구를 명백히 구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내기구의 선출 절차와 당기구는 임명 절차가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문제이고 이게 또 당대표와 정책위 의장 그리고 저까지도 또 심지어는 그런
둘러싸고 있는 분들 대통령까지도 법률가들이거든요. 그 법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제 당헌의 최종 해석권자인 상임정국위원회에 한번 물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 단계도 훨씬 지났어요 이제는. 근데 진짜로 네. 한동훈 대표가 그냥 터놓고 정 의장한테 얘기한 적 없대요?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는 얘기한 적 없대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지금 뭐 당원 이런 얘기 다 좋은데 그건 뭐 그냥 부수적인 이야기예요. 그거 뭐 정치판에 저 문장 가지고 이야기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 취지인데 아니 그동안에 정치 관리와 정치 도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정 의장 같은 경우는 비대위가 출범해서 정책위 의장이 된 분이잖아요. 네. 비대위 해산됐잖아요. 네. 그러면 도의상 본인이 먼저 사퇴해서 밝히는 게 이전의 정치 관리에는 도의상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도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 과정이 그냥 뭐 물어보지 않았다는 문제에서 넘어선 게 아니고 저는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그거는 대표께서 저 사퇴할 건가 말 건가를 본인 의사를 물어보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예. 탓할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예. 다만 첫 반응이 이게 4대 5대 5대 4로 바꾸려면 당신은 나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 접근이 되니까 그런 것에는 어느 누구든 이게 그러면 좀 내가 문제인물인가라고 생각할 소지가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들으니까 아니 그러면 나는 늘 대표한테 반대하는 사람으로 지금 찍힌 건가? 나는 한 번도 무슨 친윤 최고위원으로도 언론은 그렇게 다 불려. 근데 제가 친윤이라고 하려면 하다못해 체리 따봉이라도 한번 받아봐야 되잖아요. 한 번도 못 받으셨어요? 아, 예. 당연히 못 받았죠. 아니, 그리고 텔레그램 대화는 한 번이라도 나눠보셨어요? 대통령하고? 저는 이제 그 선거 과정에 네. 그 선거 전략 본부장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몇 번 주고받은 게 있죠. 그 외에는 대화를 할 일이 없었죠. 그래요? 네. 선거 관련해서 대화 나누셨어요? 대통령하고? 그거야말로 선거계 그게 당국의 아니고 말입니까? 대선 때 말이에요. 대통령 후보와. 대선 후보. 대선 후보의 네거티브 담당을 했기 때문에 물어볼 것도 있고 그쪽에서 답변할 것도 있잖아요. 대통령 된 다음에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없죠. 섭섭하셨겠다. 섭섭할 것도 없죠. 뭐 일이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우리 보수 진영에서 정말 키워야 될 훌륭한 정치적 자산이고 우리가 잘 도와서 네. 만들어야 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서 적극 협력할 생각이고 그런 상황인데 어느 순간에 제가 5에 속하더라고요. 저는 4로 가고 싶은데. 그 일전에 저희하고 전화 인터뷰할 때 네. 최고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제 그 당대표 인사 문제를 제가 여쭤보니까 네. 한동훈 대표가 이제 그 마음에 맞는 분을 쓰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그 말씀을 그것도 저는 당연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정치권에 오래 계셨던 분이라면 네. 이렇게 지역 안배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저 개파 안배 뭐 이런 이야기를 고려할 만큼의 인적 풀이 넓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 활동한 적도 별로 없는데 그러면 하다못해 편하게 대화할 분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때 답변의 취지대로면 정책위 의장도 좀 한동훈 그 대표 뜻대로 좀 그 교체.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그러나 이게 또 법률가니까 죽어도 안 되는 영역이 있어요. 당의 헌법에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으니 이거는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까지 풀어주는 것도 당대표의 리더십이에요. 알겠습니다.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리면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한동훈 팬카페 위드훈이 네. 이 그 회원들이 뭐 정점식 의장에게 뭐 댓글을 달았다 뭐 했다서 정점식 의장이 뭐 비공개 처리했다 이런 뉴스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최고위원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위드훈이 그 지도급에 있는 분도 우리 당의 저는 지지자는 아니다. 위드훈이 지도부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어요. 그게 아니고 네. 그 일종의 우리 당의 특정인들에게 그 몰려가서 댓글 다는 운동을 하는 분들 중에 제가 아는 분이 단톡방을 운영하는데 한 2,000명 정도의 단톡방에서 그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위드훈이 멤버는 아니고 그분이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확인이 아니라 그 단톡방을 쭉 보니까 위드훈이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보여주는 것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조차 제가 그 잘못 그 편가르기를 지금 할 상황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분들도 결국 우리 당의 대표를 지지하는 분이라면 우리 식구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잘못 우리가 잘못 대응하다가는 그분들의 지지를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하고 넓은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상황이고 위드훈이라는 그분들은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당의 식구라고 봐야죠.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그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했던 이른바 제3자 특검법 있잖아요. 네. 야당에서는 뭐 왜 발의 안 하냐 네.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미 당대표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신을 밝혔잖아요. 우리 당에서 발의할 거라고. 그죠? 예. 그러면 다만 시간이 걸리죠. 그리고 수차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가 최고 권한을 갖는다는 당헌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 수십 년간의 우리 당의 그 민주적인 당내 투쟁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투톱 체제를 만들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해야만이 거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개별 의원의 개별 발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당이 발의하는 당론 발의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렇죠. 우리 당에서 발의하겠다는 것은 당론으로 발의하겠다는 거고. 그럼 당론은 보통 의총 거쳐 갔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우리 당에서 주도해서 제3자가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하려면 원내대표가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럼 것이고.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의총 열어서 네. 제3자 특검법 발의하려고 하는데 의원님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로 만약에 올렸다고 쳐요. 네. 그럼 통과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이 아니어서 뭘 또 피해가요 지금. 피해가는 것이 당 분위기 아니고 다 아시면서. 당 분위기를 제가 당 의원들하고 그 문제를 대화를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에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죠. 근데 지금 이 문제로 아직까지 공론화 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당대표께서 민주적인 토론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으니까 예. 또 당대표께서 중진 의원 중에도 동의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네. 영당권 유일 최고위원이시잖아요. 이제 뭘 고민하세요, 대답. 아니 왜냐하면 저 최고위원인 추경호 원내대표도 있잖아요. 잠시 그분은 최고위원은 아니고 원내대표니까. 예, 어쨌든 예.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네. 홍준표 대구시장 있잖아요. 네. 그 경선 갑자기 긴장되는데. 과정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맹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뭐 애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네. 홍준표 대구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홍준표 대표께서도 최근에 아주 옳은 말을 하셨어요. 한동훈 대표의 당무에 대해서는 당분간 말씀하지 않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당분간이 언제냐가 문제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오래 그러나 어쨌든 당무에 대해서는 당의 정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당무에 대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잠시라도 말씀하지 않겠다고 하신 거가 아마 여러 가지 고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홍준표 대표께서는 상당히 자제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TK 정서가 네. 대구시장이 한동훈 대표를 막 그렇게 공격하는 거는 TK 정서가 어떻다고 지금 읽고 계세요? 대구 경북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보다 더 높았을 수도 있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은 TK 정서는 약간 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홍준표 시장님의 지지율도 높아요. 그럼 뭐예요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맞는 말만 하시면 되죠 뭐.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애라든지 뭐 이런 감정 섞인 언사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데? 한동훈 대표를 열렬히 지지하는 분들은 아무래도 듣기 거북하겠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지금 대표까지 됐으면 좀 자제를 하지 않을까요? 그게 또 홍준표 시장님은 매력이죠.
제가 정말 홍준표 시장님에게 느끼는 불가사의하면은 네. 그런 면으로 젊은 층에 인기가 있다는 거죠. 일종의 사이다다 그렇게 평가받는다고. 하여튼 젊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기존 체제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인 그 반응에도 굉장히 열광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홍준표 시장님은 홍준표 시장님 나름대로 입장이 있고 그것을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이 격렬히 지지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홍 네. 시장님은 홍 시장님 나름대로 굉장히 그 나름의 길을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앞으로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